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식 문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일본 의회의 기록인 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상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991년 일본 참의원의 회의록입니다. 당시 외무성의 조약국장은 한일협정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보호권은 정부의 권리, 개인 청구권은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 문서입니다. 国会の答弁ですから、当然日本政府の公式見解だと見てますけどね。 그 이후 한일 양국 간에는 별도의 협정이나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었습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도 최근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해결됐다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외면해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민간 기업에 소송을 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관련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철, 지금의 신일철 죽음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여운택 씨 등 4명은 배상금 소송을 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증용됐다가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소송 모두 피해자 개인들이 낸 것인 만큼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앞으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대 민간 기업의 배상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란 주장이 이번 문건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번 문건을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곤혹스런 입장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줄이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치인들이 또 대거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만 안 갔을 뿐 참배 행렬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서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회의원 157명이 이른 아침부터 야스쿠니에 몰려왔습니다. 초당파 모임인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집단 참배로 지난 봄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대규모입니다. 다카이치 자민당 정조 회장 등 정권 핵심 인물과 강요 중에는 신도 총무상이 참배했고 후루야 공안위원장은 내일 참배합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참배인 신도 총무상은 할아버지가 육군 대장으로 전쟁에 참가했음을 자랑스럽게 상기했습니다. 個人的でありますが私の祖父がおりますからお参りをさせていただいた。 아베 총리는 공물만 보냈지만 임기 중에 반드시 참배할 뜻을 주변에 밝혔고 아소 부총리도 아시아에 한국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며 참배를 거들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을 명분 삼아 정치권 인사와 강요들의 참배를 점점 당연한 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도쿄의 주일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선 이 같은 일본의 우경화 질주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쟁을 미화해선 절대 안 된다며 주변국에 신뢰를 쌓을 언행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사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도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며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장이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이들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댓글로 문제가 된 사이트 외에 이들이 트위터를 통해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관련 글들을 대량으로 퍼나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 수사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할 땐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기밀 누설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팀장의 업무 배제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무리하게 끌고 간 결과라는 주장과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압력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불똥은 당장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정권의 수사와 공판 개입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한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문제는 그 국가기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오늘 윤 팀장의 업무 배제를 놓고 검찰 일각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제2의 검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가 창과 방패 대결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의 채무부터 천막당사, 또 민간단체 보조금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채무 7조 원 감축 등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여당은 창을, 야당은 방패를 자처하며 격돌했습니다. 그때는 부채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단식부기 형태인 채무 위주로 얘기하고 말씀만 교묘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왕사기예요, 왕사기.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잘했을 건데 부채를 1조 5천억이나 갚는 결단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기보다는 내실을 선택한 점 높이 평가하면서 서울광장 앞 민주당 천막당사를 둘러싼 철거 논란에 이르러선 감정 싸움까지 빚어졌습니다. 동료 의원이 자료 요구한 걸 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지금 불법 천막당사는 지금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유감스럽습니다. 난 이러쿵저러쿵 한 게 아니라 나도 동료 의원으로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서울시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진보단체에 6억 원을 지원한 반면 보수단체에는 1억 3,700만 원을 지원해 좌편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위주로 심사할 뿐 이념이나 성향은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불량 케이블이 들어간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준공 연기로 수조 원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원전 3호기의 1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한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번에 재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전 핵심 부품 제어 케이블. 900km 길이를 모두 바꿔야 하는데 준공 지연에 따른 예상 피해액만 3조 원대입니다. 당장 내년 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년 안에 케이블 교체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재시험 불합격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6월 이미 한 미국 업체에 해당 케이블의 성능 시험을 맡겼다며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면 2년으로 내다봤던 교체 시기를 1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호기는 내년이고 4호기는 201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140만 킬로와트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기는 이르면 내후년 4월. 차질이 빚어진 내년 여름과 겨울 140만 킬로와트의 수급은 폐기를 앞둔 화력발전기를 계속 가동해 메꾼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주먹이나 발로 이렇게 쿡 치면은 벽에 쉽게 구멍이 뚫리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화가 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 아파트가 준공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옆 실내 벽을 주먹으로 치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거실과 이어진 다른 방의 벽도 발로 차니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분양 광고에는 큰 방 한쪽 벽만 가변형 벽체를 사용한다고 돼 있었지만 철근 콘크리트를 써야 할 나머지 벽도 얇은 석고보드나 합판을 사용한 겁니다. 어떤 건설사가 여자가 주먹으로 치면 벽이 부서지는 거 질지를 누가 알고 집을 분양을 받았겠냐고요. 한 달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시청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 광고가 잘못됐을 뿐 원래 설계대로 지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혹시라도 저희 기업에 예비한 점
혹시 어떤 실패나 실수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 아파트 외벽 장식이 뜯어지고 스티로폼 가루가 날립니다. 세탁실 수도 주변 벽에서 물이 새고 싱크대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와보니까 아파트 외벽이 온통 스티로폼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누가 입주를 하겠습니까? 부실 시공 우려에 건설사는 자재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성능 심사가 다 검증된 자재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그걸 쓰거든요. 아파트 그 외부 장식용으로는. 기대와 다른 새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입주민들의 한숨만 깊어갑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요즘 이 골드바, 즉 금괴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가짜 금괴를 진짜로 속여 팔아서 거액을 챙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금세공소. 작년 12월 60대 여성이 1kg짜리 금괴 5개를 들고 와 감정을 맡겼습니다.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저희들은 보면 딱 아니까 누나 이거 가짜입니다. 감정 결과 금괴 5개는 모두 황동에 건만 금칠을 한 가짜였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순금을 뜻하는 999.9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 진짜처럼 보이지만 무게를 재보면 정확히 1kg인 진짜와 달리 500g밖에 안 나갑니다. 또 금이 아닌 황동으로 제작돼 망치로 두드려도 휘어지지 않고 톱으로도 잘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금괴를 판매한 사람은 45살 최모 씨. 한 개에 20만 원인 전시용 가짜 금괴 5개를 산 뒤 팔 때에는 진짜를 싸게 판다고 속이고 한 개에 5천만 원씩 무려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 산 거예요. 그 종로에 가서 바로 팔려고 그랬죠. 너무 황망했죠. 6개월 동안 금은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최 씨는 피해자가 금괴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두운 모텔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경찰은 은행이 아닌 곳에서 금괴를 살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짜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도심까지 내려와 소동을 피우는 멧돼지. 이번에는 병원 응급실과 장례식장까지 들어가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병원 직원이 멧돼지에 물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릉의료원 응급실에 멧돼지가 들어왔습니다. 놀란 직원들은 황급히 대피했고 멧돼지는 홀로 응급실을 돌아다니다 지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라서 소리 지르고 나니까 돼지가 좀 흥분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도망간 곳이 아마 영안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들어간 멧돼지는 조화를 부수며 8살 권모군에게 달려들었고 병원 직원 등이 권군을 구하려 멧돼지를 막아섰습니다. 진짜 멧돼지가 이제 달려온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겁이 나고 도망오는 와중에 얘를 이제 문 거죠. 예. 무니까 얘가 겁이 나가지고 소리 막 지르니까. 70kg에 달하는 멧돼지와 맞선 병원 직원은 손과 다리 등을 깊게 물려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애가 쓰러져 있었고 멧돼지가 애한테 달려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발로 차고 그리고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가락 물줄 대고 뭐 그랬. 10여 분간 병원 응급실과 장례식장을 오가며 소란을 피운 멧돼지는 끝내 이곳에서 사살됐습니다. 사살되기 20분 전 멧돼지는 강릉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다 교차로에서 트럭에 치이기도 했지만 시민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생후 1년가량 지난 멧돼지가 먹이가 부족해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불과 수십 미터 앞이 안 보여서 한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자동차들. 수목에 뒤덮인 중국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공기가 나빠진 것은 자동차뿐 아니라 공장과 발전소 등지에서 매연을 뿜어내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이 오염된 공기를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베이징 고준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도심의 상징 CCTV 빌딩이 짙은 스모그에 휩싸였고 행인들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아예 공기청정기를 메고 장을 보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폐암 사망자를 조사한 뒤 대기오염을 발암물질로 처음 공식 규정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 등 동아시아에 집중됐습니다. 대기오염이 방광암 발병과
태아의 발육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뒤늦게 올겨울부터 베이징의 차량 이부제와 강제 휴거 실시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 200만 명이 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며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要买一个车现在受限制本身就很多，好不容易买到手了又不让开。 지난 10년간 솟아오른 베이징 고층 빌딩처럼 폐암 환자도 60%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살인적인 스모그가 베이징의 겨울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거리에 넘치던 중국 관광객들이 요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중국이 저가 쇼핑 관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일어난 일인데 국내 업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명동 거리입니다. 중국어는 거의 들리지 않고 무리지어 다니는 관광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중국의 새 관광법이 발효된 지난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이달 들어 관광은 하지 않고 쇼핑만 유도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법의 핵심은 산무, 즉 강제 쇼핑과 추가 비용 청구, 팁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폐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싸구려 쇼핑 관광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通常如果旅游跟团的话，通常他会带你去一些你不想要去的地方，然后会带你去那边，可能就是要你去消费买东西，所以我觉得自由行比较好。 당장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 관광 상품의 가격이 평균 30에서 40%씩 올랐고 반대로 올해 37%까지 올라갔던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다시 줄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여행사의 경우 한 달에 12,000명 넘던 중국인 여행자의 수는 60%나 급감했습니다. 저가 여행사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고부가 가치 여행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이미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 관광 사업의 가장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상태. 종전의 저가 상품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았던 업계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렸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시청 청소차와 한인들이 탄 차량이 충돌해 한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시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청소차 쪽에 편을 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미국 시카고 인근의 한 주택가 도로, 화염에 휩싸인 대형 청소차 아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SUV 차량이 있습니다. 두 차량이 충돌한 뒤 불이 난 건데 SUV 차량에 타고 있던 한인 임모 씨 부부와 65살 김모 씨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청소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청소 차량이 소속된 스코키 씨는 한인들이 탄 SUV 차량이 1단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다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인 운전자 측 주장과는 다릅니다. So definitely clear the truck driver is over speed. We think that. 한인 사회는 시 당국의 입장 발표는 경찰 조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경찰은 시 당국의 주장은 경찰 입장과 무관하며 사고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시 당국은 문제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간 뒤에 동석했던 만취한 운전자가 차를 주차장 다른 곳에 대려고 운전을 했다 적발된다면 이 운전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내용 보시죠.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33살 김모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왔지만 빈자리가 없자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다른 주민이 차를 옮기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5m가량을 운전해 벌금 300만 원에 운전 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김 씨는 도로도 아닌 곳에서 운전했는데 왜 면허 취소냐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김 씨가 운전한 것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주민 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어디까지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기준도 설명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가 도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차단기가 설치돼 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주민의 허락을 받는 곳이면 도로가 아니고 설령 차단기가 있더라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곳은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군부대나 대형 공장 내에서 진입 차량을 통제하는 곳에 있는 길은 도로가 아니고 식당 주차장이나 대형 관공서의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교수형 당한 사형수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란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다시 사형 집행해라 마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주승 특파원입니다. 지난 9일 이란 북부의 코라산주에서 필로폰 1kg을 소지한 죄로 사형이 선고된 37살의 남성 알리 레자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의사가 그의 사망을 확인했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게 인도하려던 시신이 숨을 쉬며 살아있던 겁니다. 알리 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기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사형의 충격으로 심신미약 증세를 보이지만 상태는 양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즉각 그의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사형의 모든 고통을 당한 사람을 다시 교수형에 처하는 건 사형제도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강조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살려준 경우는 있지만 이를 법에 명시한 나라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없다는 사형 반대론자들. 반면에 2번이나 교수형에 처하게 된 알리 레자. 그가 다시 얻은 생명을 천운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런던 앰네스티 본부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치실에서 시신이 뒤바뀐 건데 이미 화장까지 마친 터라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하고 온 유가족들은 다른 사람의 시신과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유족들은 발인을 마치고 화장을 한 다음 화장장 직원에 의해 시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시신에서 남성 뼈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를 넣고 그 자리에 있는 거 꺼낸다고 꺼낸 게 그냥 내일 나가야 될 거를 제가 먼저 꺼내버린 것 같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상관에 똑같이 맹패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나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신이 바뀐 다른 유가족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공동묘지에 매장할 시신이 이미 화장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제주 한라산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는 흔치 않게 잘 보존된 구상나무 숲의 공이 컸는데 최근 이 구상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폐허로 변하고 있는 현장에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부근에서 내려다본 구상나무 군락지입니다. 숲 전체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발 1700m, 숲 한가운데로 들어가 봤습니다. 나무가 여기저기 쓰러지고 부러져 제대로 서 있는 건 10그루 중 2-3그루 정도입니다. 서서 말라 죽지 않고 쓰러져 죽은 모양으로 볼 때 주범은 매서운 바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최근 10년 이내 죽었습니다. 불과 작년에 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파리도 다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라산 바람이 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라산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거대한 구상나무도 뿌리를 하늘로 드러낸 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내습한 태풍 가운데 바람이 가장 강했던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2000년대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온난화로 태풍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어
이대로 가면 생태계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토양은 없고 바위나 돌멩이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그 황무지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라산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상나무숲 덕분입니다. 산림당국은 종자를 확보해 구상나무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어려서 심하게 감기를 앓으면 천식에 걸릴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감기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2-3살 아기 키우는 가정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숨을 잘 못 쉬니까 잠잘 때 그게 되게 겁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호흡이 거칠어서.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심한 감기에 걸리면 나중에 천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구진의 관찰 결과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한 감기를 돌무렵에 앓았다면 6살에 천식에 걸릴 위험은 2.8배, 3살에 앓았다면 2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호흡기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물질들이 호흡기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가 급속히 성장하는 2-3살 이하 영유아들은 심한 감기를 앓고 나면 폐 구조와 기능까지 변하면서 천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천식 위험을 높이는 바이러스 검출률이 한 달 전에 비해 2배에서 4배 급증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사실은 예방할 방법이 약을 먹어서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손 잘 닦고 양치를 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어른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옮겨가기 쉽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유라시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구상에 이은 3번째 외교 정책 기조입니다. 윤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인구의 71%가 살고 있는 최대 단일 대륙 유라시아.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자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한중일 FTA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등을 확대해 거대 경제 공동체로 만들자는 겁니다. 유라시아 지역이 자유무역 지대화되어 영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된다면 유라시아는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처럼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 북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와 도로로 연결해 물류를 혁신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과 가스관, 송유관, 전력망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북한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다음 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슈렉 쿵푸 팬더 등을 제작한 드림웍스의 제프리 카젠버그 최고 경영자와 한국계인 쿵푸 팬더2의 제니퍼 여 감독을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 주크버그 적견태처럼 정부의 창조 경제를 적극 설명하고 한국적 소재 발굴 등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만에 205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열풍, 그리고 미국과 중국발 훈풍이 한국 증시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민일 기자가 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1.79포인트 오른 2052.40으로 마감됐습니다. 205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오늘도 3,05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6일째 순매수로 또다시 최장 매수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고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7.8%나 증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가 당분간 유지되겠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는 한 외국인의 힘만으로는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대외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자금을 빼내는 곳이 우리 증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올 가을 스마트폰 신제품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삼성과 LG에 이어서 오늘 애플이 새로 나온 아이폰 예약 접수에 들어가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폰 5S의 온라인 예약 접수가 시작된 오늘 오후 3시, 10여 분 만에 만 대의 예약이 순식간에 마감됩니다. 이른바 애플 마니아들은 매장을 직접 찾아 예약을 서둘렀습니다. 이번에 또 지문 인식 기능까지 더해져서 좀 더 심플하게 나왔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국내 출시는 일주일 뒤 때문에 아직 제품이 들어오지 않아 구경조차 못하는 상황이지만 인기는 뜨겁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5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금색의 아이폰을 선보이는가 하면 최초로 저가 보급형인 아이폰 5C도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좀 어떤 트렌드를 내놓고 끌고 가는 게 좀 강했다면 팀 쿡은 새로운 것도 내놓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항상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갤럭시 노트 3, 이번 주 베가 시크릿 노트 등 스마트폰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달엔 휘어지는 스마트폰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이 공개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의 새로운 기능,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강자를 겨루기 위한 IT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거짓말로 아이를 감쌌다가 감옥에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를 잘못 키운 데다 폭력을 방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뉴욕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1년여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살 여중생 레베카. 이례적으로 가해 학생들 중 2명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그 부모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자식을 감싼 게 원인이 됐습니다. I always check her Facebook. I know her password. She never once, bullied this girl on. 하지만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가해 학생은 레베카를 괴롭혔고 그래서 자살했지만 나는 상관 안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낳았다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방조한 혐의로 부모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f I could, they would already be in jail. But I can tell you this, that we're keeping our options open. 10여 년 전 미국 내 단 한 개 주만 채택하고 있던 집단 괴롭힘 금지법이 지금은 모든 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해 인신 구속까지 언급한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속 늘고 있는 집단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호주에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주택가를 덮치는 그야말로 화마의 공포가 휩쓸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불기둥이 강한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나무 기둥마다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화염에 휩싸인 건물은 철골만 앙상하게 드러냈습니다. 화재 현장은 말 그대로 잿더미입니다. The wind was blowing like crazy this afternoon. It must have been about 100 km/h winds, really, something that high. It was just like all over the place, right?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10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오르고 시속 90km의 강풍까지 불면서 불은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도심은 매캐한 연기에 휩싸여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고 세계 자연문화유산인 블루마운틴 일대는 1000헥타르에 가까운 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을 끄던 63살 노인은 심장마비로 숨졌고 주택 100여 채가 불에 타 이재민 수천 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1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산불 진화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10년 전 드라마 대장금으로 촉발된 한류의 경제적 가치 무려 94조 원에 이른다고 하죠. 이 드라마 한류에 더 큰 날개를 달아줄 대장금 시즌2가 제작됩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2003년 최고 시청률 55.5%를 기록한 드라마 대장금.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 방영되면서 한류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나라 오나라 아주나 가다라 가나가 아주 가나 아니리 아니리 대장금의 수출 광고 수익은 380억 원, 2차 콘텐츠의 생산 유발 효과는 1,120억 원에 달했고 대장금으로 촉발된 한류는 드라마와 K-팝, 게임으로 확산되면서 그 자산 가치가 94조 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로 대장금 시즌2의 제작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장금 시즌2의 방영은 세계인들에게 또 한 번 감동과 희망을 던져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중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10년 전 대장금보다도 그 시작은 더 커지고 우리의 브랜드는 더 커졌죠. 대장금 2가 성공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한류 콘텐츠 제2, 제3의 대장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외계인도 전쟁 장면도 없는 할리우드의 우주 영화 한 편이 개봉 하루 만에 기세 등등했던 우리 영화들을 제치고 예매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진짜 우주 같은 영화라는 평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경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우주 한가운데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상.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 우주 유영 장면은 미 항공 우주국 비행사들도 감탄할 만큼 사실적입니다. Touch of a finger, or even I could take one of my long hairs and push it against a surface, and I could move myself down the entire length. 지금까지 우주 영화들은 대부분 우주 공간이 무중력 상태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그래비티는 배우의 몸에 연결된 12개의 와이어와 컴퓨터 그래픽 합성으로 완벽한 무중력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 침묵만 이어지는 우주 공간은 빈 정육면체 세트에 수천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하는 라이트 박스를 활용해 재현해냈습니다. 배우들은 실제 우주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꼈을 정도라고 합니다. I never felt lonely because you always had a little voice coming at you in your ear, but it just was incredibly isolating and you're either in pain. 영화 속 장면들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3D 입체 기술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영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바타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는 그래비티. 그러나 외계인도 없고 액션씬도 없는 우주 영화가 과연 한국 팬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380만 명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처음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온갖 비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 낮은 임금에 일감도 적다 보니 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 일해서 먹고 사는데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사실은 이제 발생하기조차 어렵죠. 이런 노동자들 일당에서 4,200원씩 내내 퇴직금을 조성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2조 원 넘는 자산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담보도 없는 천안의 골프장에 300억 원을 투자했다 전액을 날렸고 두바이와 카자흐스탄 등 해외 부동산에 337억 원이나 투자했지만 겨우 12%만 회수했을 뿐입니다. 1,800억 가까운 대체 투자가 800억은 완전히 날라갔고 600억도 얼마나 회수할지 모르고요. 이런 와중에도 임원들은 2억 원 넘는 연봉에다 수천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성과급을 줍니까? 작년에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지금 조정하고 있고. 업무 추진 카드로 평일에 골프를 친 간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관들입니다. 현직 보좌관도 있고 전직 보좌관들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도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먼 바다로 떠났던 연어들이 난곳 찾아 강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맨손 연어잡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잡힐 듯 도망가는 연어를 쫓는 추격전 속에 온몸이 물에 젖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커다란 연어를 움켜잡는 손맛은 짜릿합니다. 재밌었고요. 좀 커서 잡기가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잡고 나니까 오히려 얘가 순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어에 색을 입혀 탁본을 뜨자 종이 위에 연어 한 마리가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직접 잡은 연어를 바로 구워 가족 동료와 나눠 먹는 맛은 일품입니다. 올해 양양 남대천에는 3, 4년 전에 방류한 어린 연어 만여 마리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일본 원전수 유출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어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황병출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항공우주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쪽빛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사이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에어쇼 현장, 문철진 기자입니다. 항공기 8대가 마치 한 몸인 듯 대형을 유지한 채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360도 회전 기술에 이어 스치듯 교차하는 고난도 비행수를 선보이고 청명한 가을 하늘 위에 태극기를 그리는 솜씨도 뽐냅니다. 이 가을 하늘의 경치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고개 비행팀들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에 꽂힌 에어쇼는 오는 20일까지 이곳 사천 비행장에서 매일 펼쳐집니다. 시뮬레이터로 항공기를 조종해보고 빙글빙글 도는 조종석에서 훈련 과정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선 헬리콥터를 이용한 인명 구조 훈련 등 해상 에어쇼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선 특히 미국 보잉사의 투자 유치 행사와 세미나도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스턴이 3승 2패로 디트로이트에 앞서가면서 월드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정희석 기자가 전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잦은 실수에 울었습니다. 2회 선취 득점 기회를 무리한 주루 플레이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평범한 땅볼을 3루수가 다리 사이로 빠뜨렸고 타구가 투수 글러브에 맞고 내야 안타가 되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3회 폭투로 쐐기점까지 내주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포수 아빌라가 강력한 태클과 무릎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도 겹쳤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나폴리의 선제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습니다. 3안타를 몰아친 나폴리의 맹활약 속에 4대3으로 승리한 보스턴은 아메리칸 리그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Yeah, I mean, of course, I want to get back there, but not getting too far ahead of ourselves here. We take one game at a time and try to win that day. 한편 2승 3패로 몰린 LA 다저스는 내일 에이스 커쇼를 내세워 역전극을 노립니다. 승부수가 통한다면 모레 류현진에게 우승을 확정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인 하나 외환 챔피언십이 개막했는데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박지은 선수에게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김한석 기자입니다. 은퇴 경기라는 부담 때문인지 박지은의 티샷이 어이없이 빗나갑니다. 2번 홀까지 연속 보기. 출발은 불안했지만 5번 홀과 12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체면을 살렸습니다.
오랜 라이벌이자 각별한 선배인 박세리와 같은 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박지은은 4-5-5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갑자기 막 떨리더라고요. 진짜 안 치던 샷을 한 4번 홀까지 치면서 엄청 고생했는데요. 조금 긴장이 풀리고 나서는 그냥 정말 즐기려고 노력했고. 세계 랭킹 1, 2위 박인비와 페테르센의 맞대결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상금왕 굳히기를 노리는 박인비는 새로운 퍼터를 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인비는 페테르센의 한타 뒤진 2언더파 공동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샷 느낌이나 그런 건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아쉬운 퍼터를 굉장히 많이 놓쳤던 그런 라운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양희영과 박주영은 5언더파로 호주의 커크든과 함께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천에서 개막해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모두 46개 종목이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박태환과 손현재 그리고 양학선 등 정상급 선수들도 출전해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기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농구가 1라운드부터 시원한 볼거리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쿼터 종료 직전에 터진 LG의 버저비터.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보시죠. 가을하면 단풍이죠.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단풍 전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이미 산의 80%가 넘게 물들어 절정에 달했고요. 치악산과 속리산, 지리산을 거쳐 저 멀리 한라산에서도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계룡산에서도 이제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가시면 화사하게 물들고 있는 단풍을 보실 수 있겠네요. 날씨도 쾌적해서 단풍 구경 가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겠고요.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선에서 구름이 차츰 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구름이 차츰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올라가겠고요.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에 활동하기 쾌적하겠습니다. 광주 23도 선까지 올라가겠고 동해안과 남해안 지방에선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